압도적 재미 매불쇼. 정말 재밌는 것으로 정평이 나는 과학 코너. 네. 오늘은 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네. 아주 똑똑한 두상을 갖고 있는 천재관상. 분입니다. 네. 예. 아니 천재관상이 아니라 두상. 두상. 네. 지금 만나러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네, 이분은 진짜 똑똑해요. 네. 그리고 쉽고 깊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웅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 천재 두상이에요. 맞아요. 네. 공부 잘하셨죠? 예, 뭐 네, 공부 잘하셨어. 네. 저 얼굴에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얼굴 비하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왜 비하해요? 또 좀 잘생겼다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엮어가죠? 아 근데 오늘 좀 네. 민기 형이 뭐 잘생겨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왜 또 내 옆에 있다 이거지 또. 야, 아, 형 많이 꼬였네 사람이. 열등감인가? 네. 아, 천재관상.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파리쿵 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태원 의장님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맘카페에서 아, 인기가 진짜 많아요. 많아. 왜냐면 요즘에 뭐 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아이들 그런 수업하거든요. 엄마들이 난리가 난리야. 아니에요. 동네에서. 와. 아닙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따로 사실- 만난 적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아니 엄마들 왜 만나 따로 따로 만난 적 있어요. 이제 자녀분들이랑 함께 네. 이제 식사하거나 이제 그렇게 만난 적은 있죠. 와 불안한데. 지금 강연계에서 아주 그냥 형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 진짜 그 따로 그거 하지 마라. 아 근데 뭐 참고로 매불쇼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태웅 의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우리 의장님 주도하에 그냥 출발해 주십시오. 네. 네. 질문 없이 그냥 질문 없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하죠.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정도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지 제가 받은 걸 보니까요. 네.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 인구 감소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디지털 전환이 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디지털 전환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없지. 질문이 도시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어요. 도시에 대한 오해에서 네, 비롯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모여서 살까? 이게 이제 21세기 하반기에 가면 인류의 압도적 다수가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150만 명짜리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지구에.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여 살까?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이 혁신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걸 촉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진화시킨 독창적인 메커니즘이 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못지않게 또 재미난 설명이 있습니다. 제프리 웨스트라는 분이 쓴 스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분이 설명하는 도시의 비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동물은 체구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줄어듭니다. 비중이. 동물은 체구가 체구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표면적이 차지하는 이렇게 설명을 비율이 무슨 줄입니다. 말이죠? 줄어들어? 사과를 네. 상자 하나에 딱 담는 거하고 네. 하나씩 신문지에 따로따로 싸는 거하고 어떤 게 조이가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신문지 하나씩 사는 게. 하나씩 싸는 게 훨씬 많이 들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몸이 커지면 아,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아 표면적이 네, 줄어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는 이유가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열을 덜 뺏기거든요. 아. 그건 연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연어가 많아서. 아 이것도 실패입니다. 네. 오늘 뭐 실패 아 실패 연습입니다. 프레임 그만 세우세요. 아, 이것도 실패인데요. 좋아하는 분도 한두 명 있어요. 네. 예. 이 제프리 웨스트가 설명하긴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몸이 일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 대사량, 그 에너지 소비량하고 몸 안의 혈관 같은 게 1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0.75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아. 그게 훨씬 효율적이 되는 효율은 거죠. 커지네요. 네, 네, 아, 네. 효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커질 수 있으면 점점 커지게 되는데 도시를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도시가 그 안에 상하수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시가 1이 커지면 상하수나 도로는 0.85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 효율이 커집니다. 네, 효율이 나아지니까 이게 그게 네. 생명체랑 되게 비슷하네요. 생명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효율. 그 반대로 그 특허 출원 건수, 네. 논문 건수 같은 혁신의 지수들은
1.15씩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일 모여 커질 살수록. 때. 네. 와, 이 능률은 더 높아지고. 네네네. 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다. 아, 도시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필연적인 거다. 필연적인 거죠.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인구가 분산이 될까요? 글쎄요시다요. 음. 왜냐하면 이미 그 증거가 있어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도시고요.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입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다 원격 근무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싼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끼리 비비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못 떠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오후에 저녁에 엄청난 수의 미드업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런 오픈 소스를 개발했는데 이거 같이 써볼 사람 모여봐라 해서 토론하고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오늘 저녁에 모이면 내가 그거 다 설명해줄게. 같이 오프라인에서요? 네, 그게 온라인 수백 개가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그래요?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다른 회사 사람들끼리요? 그럼요. 와, 페이스북 직원하고 그래요? 애플 직원이 저녁에 모여서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최근에 네이처진과 사이언스지에 대문짝하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뭐 줌이라든가 비대면은 이 창의성 창발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오. 이게 역학적으로도 결과가 나왔고. 신기하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으로 인구가 분산이 될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네, 네. 아. 그럼 서울 쏠림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인 건가요? 그런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대신에 도시가 갖는 단점도 있어요. 단점. 네. 뭐냐 하면 네. 이게 굉장히 상호작용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속도가 계속 가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커질 때마다 일씩 커질 때마다 사람들 걸음걸이가 15%씩 빨라집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점점 바빠져요. 경쟁도 어. 심해지고. 이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만큼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3명이면 관계가 3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근데 그게 5명만 돼도 훨씬 늘어나요. 아. 5의 제곱 그렇죠. 빼기 5를 2로 나누니까 10개가 되죠. 네. 7이면 21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혁신이 늘어나는 것,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늘어나요. 전염병도 훨씬 빨리 퍼지고요. 아, 그거는 아. 맞죠. 심장에 대한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도 점점 더 많아져요. 맞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막 농촌 이런 데 가면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뒷짐지고 그냥 천천히 걷거든요. 네. 아. 근데 도시 가면 전부 다 맞아. 빠르게 걷거든요. 매불쇼도 구족대 10만일 때가 편했어요. 제가 형 옆에 있기에는. 체육 아. 형님은 항상 딱 방송 네. 광고 중간 중에 달려갔다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든. 네. 아주 바쁩니다. 아, 도시인들은 그거는 바빠요. 요도가 짧아서 그런 거고. 자, 도시인들 바쁩니다. 그거는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증가한 속도가 느려져요.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칼혼이라는 분이 네.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1968년도 해요. 이게 그림이 아마 있을 텐데 네. 그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쥐를 위해서. 그러니까 쥐한테 무제한의 먹이와 물을 갖춘 아파트를 만들어서 어. 네 쌍을 그 안에 들여보냅니다. 네 쌍을. 예, 네. 저 사진이 아파트인가 보네요. 예. 어. 그런데 이게 2,200마리까지는 순조롭게 늘어나다가 그 뒤가 되면 막 줄어들기 시작해요. 2,200마리까지는 계속 예. 늘어나고. 근데 여기가 먹이를 충분히 줬잖아요. 네. 그런데도 센 애들, 어. 센 쥐들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어. 먹이 파이프 여기 보시면 파이프들 붙어 있죠. 이걸 독점을 하고 아. 약한 애들은 좁은 데 모여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이야. 그러면서 그 신기하네. 수컷들이 그루밍 자기 몸을 가꾸기만 하고 번식을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부자 쥐들, 센 쥐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같이 인생이 우울해져요.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2,200마리 넘게부터 주주주죽 줄어들어서 결국 멸종하는데요. 그 멸종까지 간다고요? 생식을 안 하니까 번식을 안 하니까. 다시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야, 저 사진이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 사진이 뭐냐면 네. 막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지옥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이 칼론 박사가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야,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닫힌 개에서 에너지와 공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찰률을 올린다.
비행기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의 제한을 계속 없애왔고요. 넓혀왔고 에너지의 제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면서 넓혀왔는데 네. 그게 지금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친 게니까. 아 이거 부자들한테도 이 실험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 자기들이 다 먹는다고 좋은 나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모두에게 같이 다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잘 살게 되지 않아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아니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2,200마리? 2,200마리. 200마리까지 올랐어. 그러다가 쭉 떨어져.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마리 되면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미 그 태도가 야 너무 신기한데. 번식하지 않는 태도. 아 그게 유지가 되는군요. 네네네. 인간은 좀 예외 아닙니까? 왜냐면 독재자들 끝없이 누군가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 착취하면서 재산 끝없이 불리잖아요. 근데 전체 사회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요, 네. 부자들도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주변에 그 끝은 왜? 안 좋다.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들이 많잖아요. 네. 주변이 다 우울한 혼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야 이건 맞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실험이네요. 아, 네네. 예. 재밌다. 이거 재밌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또 이제 코로나19 때 디지털로 의장님께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자문자다. 그 말씀은 좀 빼주셔야 저희가 안 좀 묻는데 예. 대답할 수가 네. 없어서 스스로 답하세요. 네, 그 재택근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원격 근무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왜 코로나 끝나니까 도로 다 모여서 일하냐? 맞아. 아. 오히려 코로나 때 뭐 제주도나 네네네. 양양이나 뭐 발리 가서 일하는 회사들 막 생긴다고 뉴스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근데 다시 다 돌아왔어요? 쏙 사라졌어. 많이 돌아왔죠. 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업무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잡혀 있는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인도가 지금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네. 구글의 CEO도 인도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인도 사람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IT 강국인데 여기가 그 개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주로 받아서 개발을 해줘요. 근데 한국 회사들은 인도에 거의 못 맡깁니다. 왜? 왜 못 맡기냐면 개발 요구 사항을 잘 써서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SRS라고 하는데 네. 이걸 못 쓰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요? 한국 기업들은 못 왜요? 써요. 내 마음 나도 몰라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그거 있잖아 이런 거 쇼핑몰 하나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아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거치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이는 네. 게 한국 기업에서 하는 얼마 방식이에요. 전에 그 교육부 나이스 네. 시스템 먹통됐어요. 폭망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중간에 계속 요구 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개발이 끝없이 지연됐다. 아 업체한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 근데 한국은 개발이 늘 그런 식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뚜렷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계를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해 나가면서 갑으로서 예. 을이나 병을 데리고 와서 그냥 대충 얘기해놓고 만드는 거 보고 아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많이 해봤구나. 갑질을 한 갑질. 갑질의 문화인 거예요. 야 좀 잘 만들어봐. 해서 만들었어. 야 이건 멍청하게 이건 빼고 임마 이건 넣고.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갑질 문화야.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업무도 회사가 내가 이때까지 뭐 어했잖아 하고 일해온 신분들은 원격 근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야 기가 막힌 포인트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와. 사람들이 언제 혁신이 나오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샤워하다가 뭐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가 풀려 있을 때 네, 뉴런을 이렇게 자유롭게 결합하도록 풀어놨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잡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것도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잡담이 필요해요? 네. 콧구녕에 조용. 방송 준비하는데 조용. 아 이거 큰일 나겠네. 네. 그래서 요새 창의력들이 다 떨어졌더라고. 아 잡담이 중요하다 잡담. 잡담 좀 하게 해주세요. 와 시끄럽더라고. 조용 했는데 앞으로 잡담 허용입니다. 네. 잡담에 관한 굉장히 네.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네. 그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해가지고 새로 사옥을 지으면서 미국 왜 캠퍼스라 그래가지고 넓은 공간에 건물을 띄엄띄엄 여러 개를 짓잖아요. 네.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얼굴을 보지 않을 도리가 있겠니 이거예요. 아. 무조건 만나라고. 근데 직원들이 이제 아니 임산부도 있고 아. 우리가 회의에 집중하다 보면 방심하고 있다가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그러다가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아. 네. 그래 막 싸웠어요. 어. 그래서 그 넓은 캠퍼스에 화장실을 2군데 두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아. 네. 그것도 비빌 때 우연히 비빌 때 혁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워낙 천재잖아요. 와, 그 똑똑한 보통 얘기 아니네. 그 그러니까- 보면 혁신적인 기업들 보면은 사무실 자체가 오픈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약간 그러네. 톡할 수 있거나 챗할 수 있는 그 그런 동선을 어쨌든 간에 비비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비벼야 되는구나. 예, 예.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확실히 예. 최욱 씨도 여기서 뭘 물어보면 화를 많이 내시지만 화장실에서 아. 배출하고 계실 땐 시원한가 봐요. 아, 그때는 흘려. 뭐를 쓱 물어보면 풀려. 대답을 아주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저도 체육 네. 형이 가끔 화장실에서 변기 옆에 서 있으면 야 너 그거 잘했어. 어. 야 너 이거 좀 바꿔. 저 아주 좋은 공간이구나. 침대 갖다 놔줘 화장실에. 완전히 이제 창의력 공간으로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화장실 침대에 갖다 놓습니다. 아, 네, 비벼야 그러네. 돼. 어. 완전 비벼야 돼. 일리가 있네요. 어. 네, 네, 네. 야, 이런 걸 몰랐네. 자, 자, 그리고요. 스스로 또 질문하고 답했어요. 스스로 비비세요, 빨리. 하나 해주세요. 빨리 비벼 스스로.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잘 개발되고 있냐? 자율주행차. 네, 네, 네.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된다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네. 네. 앞으로 미래 도시는 어떻게 네네. 될까? 네. 근데 자율주행이 알려진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그 자율주행이 결국 인공지능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에 있던 데이터를 다 때려넣고 음. 얘한테 이건 이런 거야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뭐 도로 표지판이 있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역광이든 어둡든 밝든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도로 표지판을 얘가 다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온갖 도로 표지판에 관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패턴은 도로 표지판이야. 네. 근데 문제는 예외 없는 법칙 없다는 예외 없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기왕에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때려 넣어도 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네. 컨테이너 트럭이 넘어져 있는데 도로에 그걸 가서 그냥 박아버려요. 왜? 오토파일럿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네. 이 컨테이너 뚜껑이 하얀색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학습을 하면서 도로 중간에 어떤 하얀 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가서 박아버려요. 근데 사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I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AI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AI는 자기가 학습한 어떤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학습한 어떤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도 트럭이 넘어져 있냐 서잖아요. 근데 얘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가서 박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2014년부터 자율주행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4년부터 10년 네, 10년 전부터. 차이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말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다. 어. 그리고 2019년에는 내년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100만 대에 달할 거다. 네. 그리고 또 2022년이라고 또 바꾸기도 하고 올해 또 바꾸고 그러다가 아, 뻥카네. 올 초에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리냐면 자기들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 레벨 2라고 발표해요. 어. 레벨 3가 돼야지 사람이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제는 인정했네요, 한계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 패턴을 다 집어넣어서 모든 경우를 때려 넣어서 자율주행을 학습시킬 거다라는 접근으로는 레벨 3까지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차 혼자만 똑똑해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로가 스마트 도로가 되면 네가 왜 사람 읽으라고 만들어놓은 도로 표지판을 네가 왜 읽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 표지판이 시그널을 계속 날리면 되잖아요. 나는 스톱 사인이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 얘가 그걸 굳이 이렇게 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네.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게 신호 스톱 사인인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 보라고 한 거잖아. 도로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지금 여기 눈이 좀 깔려 있어요. 뭐 블랙 아이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라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급 커버가 있는데 여기 많이 미끄러져요라든가 나 스톱 사인이에요. 그럼 5초 뒤에 나 지금 횡단보도
불을 빨간불로 바꿀 거예요. 그러네. 이런 신호를 도로가 다 주면 얘가 굳이 그걸 이러고 그러네.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기계 신호로 지금은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데 최적화된 도로로 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다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을 시켜버리니 이게 답이 없어. 맞네. 그러니까 테슬라- 야, 기가 막힌데요. 테슬라는 거기다가 돈 아낀다고 라이다도 안 써요. 레이저 어. 센서 안 쓰고 그냥 카메라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냐? 안 돼. 그냥 좀 비싼 거 그 거리 제대로 알 수 전 있게 세계 붙이고. 도로가 다 바뀌어야 가능한 거네요.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죠. 아, 완전히 그러면 이 인프라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네. 그러네요. 그런 거죠. 또 질문하고 답하세요. 아니 자문자답으로 했더니 어. 질문 하나 건너뛴 것 같긴 한데. 아, 예.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 주거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이것도 음. 이제 도시에 관한 질문하고 연장선에 있을 건데요. 미래 주거 형태. 네네. 네. 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합의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지금 2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몸을 바꾸는 시도였잖아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3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4차 산업을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그냥 좁혀서 네. 부르기로 한다면 이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가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가령 내가 화장실에 가서 오늘 화장실이 많이 나오네. 음. 소변을 보면 선생님 그 혈당이 좀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아. 센서들이 다 붙어서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즈. 네. 사물 인터넷. 온갖 곳에 센서들이 붙어서 이를테면 저기 뭐 스마트 도로 같으면 어제 15톤 트럭이 지나가면서 도로에 홈을 팠어요. 같은 걸 도로 관리하는 쪽에 알려주는 거죠. 이거 홀이 좀 커서 사고 나겠는데 이런 거 알려주고 아니면 균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도로 파일 것 같다. 그걸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그노벨상이라서 괴짜들한테 주는 네.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한국인이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그 스마트 변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똥오줌을 두면은 그 거기서 변기에서 측정을 해줘요. 이 사람 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혈당은 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의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앰비언트 컴퓨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앰비언트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 왜 그 SF 영화를 보면 방이 통째로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면 벽이 대답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앰비언트 컴퓨팅이 될 거다. 음. 이를테면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를테면 이게 스마트워치 같으면 이게 심박도 재주고 제가 밤에 차고 자면 나 수면의 질이 어땠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램이라고 해서 눈을 빨리빨리 돌리는 수면 시간이 있잖아요. 램이 몇 시간이었고 깊은 잠이 몇 시간이었고 얕은 잠이 몇 시간이고 깨 있는 시간이 얼마였다가 통계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너 참 수면의 질이 좋았구나. 그리고 호흡에 산소 포화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IoT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전자발찌도 앰비언트입니까? 네. 충격적인 질문이요.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아는 게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행복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오히려 강박이 힘든 돼서. 것처럼 이게 우리 수면의 질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뭔가 수면의 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시의 시간의 가속이고 그 시간의 가속이 주는 멀미예요. 그 우리가 왜 시골에 네. 마당에 있는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와 여기는 정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물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아, 느리게 흘러요. 걸음걸이도 1.15배 빨랐으면 되잖아요. 그러네. 예. 네. 시골 가보시면 확실히 천천히 걷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가요. 네. 이거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내 이제 인구 분산 증가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결론이 있습니까? 아 이게요 되게 재밌는데 인구 문제를 보시면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다 소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럼 가운데 어떤 가운데 중간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인구 숫자야라는 음. 기간이 꽤 있다가 네. 이제부터 줄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그 중간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적정 인구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몰라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네. 이 좁은 나라에 인구가 이렇게 많아서 너무 많다는 되겠냐라는 얘기 들었죠. 말만 듣고 예비 훈련 가서 예. 정관 수술하면 그날 훈련 빼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던 나라가 왜 갑자기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난리야. 그러면 언제가 적절했는데에 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오. 지금 인구 소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절한데요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네. 아.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 뭐가 그러면 어. 최선이라는 거는 합의가 안 된다. 오늘 좀 정해주세요 그러면. 아, 내가 궁금한 거를 오늘 알려주시네. 네, 갑자기 네. 궁금해집니다. 정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출산 대책을 한번 보세요. 10몇 년 동안 계속 똑같거든요. 네. 근데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완전 그렇지. 갈아. 그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그 출산 쪽 공무원들은 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안 나을까? 굉장히 쉽습니다. 살기 어렵거든요. 살기 팍팍해요. 이를테면 저 젊었을 때는 그 월급 받아가지고요 부부가 맞벌이하면 적당한 나이에 32평을 살 수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물론 이제 대출 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결혼의 조건은 되게 높아져서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전세거나 작은 집이라도 갖고 와야지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 도시는 점점 더 가속의 멀미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데 네. 살기는 팍팍해지고 거기다 입시가 지옥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입시가 지옥이 아닌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독일 그래요? 같으면 대학이 다 무료잖아요. 음. 그리고 줄 서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졸업하기가 어렵죠. 네.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직원을 뽑아요. 뽑으면 뽑는데 미친 듯한 돈을 쏟아본 다음에 들어오고 나면 얘를 나몰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나요?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든 키워서 인재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대학 입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뽑는데 온 온 나라가 힘을. 온 네. 나라가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부어요. 한 달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쓰잖아요. 네. 그래 뽑아놓고 뭘 해요? 가만 놔둬요. 냅두죠. MT 가지 않나? 이럴 때 축제하고. 봐봐요. 서울대 고대 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해봅시다. 네. 거기 교수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에서 박사하신 분이 몇 분쯤 될까요?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요. 네. 대부분 아니에요? 8, 대부분 90% 외국 아닐까요? 유학이죠. 아, 대부분. 아, 그러네. 박사한다 외국에서 받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불임 수준인 거예요. 아. 박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의 학교인 맞네. 거예요. 야. 와. 진짜 자존심 상하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애들을 뽑는데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을 매달 쓰게 하면서 정작 뽑아놓고는 박사도 못 만들어요. 아, 다 유출되죠 해외로. 다 박사는 다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네. 오히려 그 대학들 못 간 분들이 이제 신분 상승이나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위해서 가잖아요. 서울대 교수님들, 네. 고대 교수님들, 연대 교수님들 중에서 자기 학교에서 한국에서 박사 하시는 분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구나. 와. 불임의 학교인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런 난감하네.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입시가 지옥이어 봐야 세상에 쓸 데가 없다는 건 이미 쓸데가 증명이 없네. 돼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사실은 국립대 다 묶어가지고 이름을 그냥 서울대라고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보세요. 연고대, 서울대 그렇게 비중이 높은데 정작 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사장 중에서 서울대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나오면요. 네. 그 역량은 시험 잘 치는 역량하고 좀 달라요. 삼성의 경영진들의 서울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역량이 좌우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시험 잘 치는 애들 한 군데 모아놔야지 더 퀄리티가 높아져라는 건 증명되지 않은 명제인 거예요. 맞네. 두 분도 서울대잖아요. 아, 봐봐. 그렇게 둘 다 보는데. 서울대거든. 최혁형 밑에서 지금. 둘 다 서울대인데 이 어. 코너 조회수가 제일 낮아. 뭘또 그렇게 아프게 저는 학부는 서울대 아닙니다. 아이, 네. 둘 다 네. 서울대인데 이 네. 코너 제일 네. 낮다고 네, 조회수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입증된 많은 것들을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 난 건 좀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입시 지옥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결론 네. 났잖아. 그 듣고 보니 지금의 그러네. 저출산 대책 아무 소용없다는 게 증명이 아. 됐으니까 네. 살기 좋게 만들자. 아. 가령 그 빈 같은 경우가 오스트레일리아 빈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예. 거기는 공공주택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아. 누구나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공공주택이 근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든요. 네. 세계에서 뭐 8등, 9등, 10등 이런 나라 아닙니까? 아유. 돈 많아요. 공공주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등에 아파트 짊어져야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입시 지옥을 없애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안 써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가요. 76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절반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유. 아. 왜냐하면 돈을 저금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 쳐넣느라고. 아유.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서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평생 샀으면 왜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입시 지옥을 안 만들어주면 그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증명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체제에서 누군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안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같은데. 저 두 이유가 있을 가지가 거 아닙니까? 겹쳐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떤 구조든지 네.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최적화가 됩니다. 잘 안 바뀌려고 그러죠. 변화를 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아, 너무 그렇죠. 그게 네, 기성세대죠. 그게 기성세대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 제가 뒤집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오늘 근데 내용. 사실은 예,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맞네요.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해왔잖아. 이제 결론 그런데 났잖아. 인구는 지금 소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그럼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는 거야. 이미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께서 얘기했잖아. 만 년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안 된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게 좀 통했었거든요. 약간 이 예전에 이 그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7, 80년대는 뭐 전교 1등에서 선행학습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하면 그게 행복 방정식이 통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안 통한다라는 거죠. 이제 안 통해. 네. 그리고 선행학습도 되게 웃긴데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애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제 네. 애를 봐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애가 거의 지금 애가. 1학년인데 3학년 걸 배우고 있는데 아. 뭐 몰라. 근데 몰라. 1학년 걸 몰라요. 3학년 걸 네. 알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천하에 쓸 데 없다는 쓸데 게 이미 없어. 증명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선행학습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제가 볼 때 그건 공포 마케팅입니다. 불안감 조성을 엄청 네. 해요, 원장님이. 이게 뭔가 하면 극장에서요. 맨 앞줄에 사람들이 일어서 버려요. 그럼 다 일어서야 됩니다. 다 일어서야 돼. 아, 그러면 영화가 잘 보이나요? 안 보여. 다 못 봐. 다리만 아프죠. 그럼. 바로 그거.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다 안 하면 똑같아요. 사회곡 하면 극장에서 맨 앞줄이 서니까 다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교육을 다 안 하면 되지 않냐 할 때 이런 얍삽이들은 딱 사교육 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맞지? 이런 얍삽이들. 좀 앞서 나가야지. 아. 근데 어차피 얘네는 부모 닮았으면 공부는 이미 텄거든요. 이미 텄어. 형, 근데 나와봐. 알면서도 희한해. 그게 알면서도 그게 왜냐면 아닌 거야. 얘가 나를 능가할 것 같진 않은데도 어. 왜 쏟아붓게 되는 텄어. 거야. 부부가 다 공부 머리는 없거든요. 아, 참. 근데도 공부 네. 시켜요. 우리 아빠도 그랬잖아요. 너 네. 공부 시키려고. 우리 아빠가 꿈꾸던 나라. 아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재밌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네요. 예, 내가 궁금해할 것 같은 거를 너는 이게 궁금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앞으로. 형, 알겠습니다. 시스템 바꾸자. 자문자답으로 바꾸는 시스템 게 좋은 바꿉니다. 것 패러다임. 같아요. 예. 옛날 방식이야 인터뷰. MC가 질문하고 패널이 답하고 이게 옛날 방식이야. 이게 우리-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지금. 맞아. 우리도 편하고. 그럼 아니 이거 전문가들이 내가 뭘 궁금해할지를 알려주면 되잖아. 그렇지. 어. 편히 또 나 쓸데없는 질문했다고 안 혼나도 되고.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좋습니다. 빠뜨린 거 하나만 더 하면요. 네. 그러면 서울로 집중을 막을 길이 없냐? 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대안이 있어요. 제발. 이를테면 마산이 서울 부산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옆이죠. 부산에서 마산을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리 오래 걸려요? 네.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더 빠르겠네요. 서울에서 마산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요? 말도 안 그리고 돼. 모든 지방 도시에 가보면요. 버스 터미널에 항상 서울행 버스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가 생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은 경교도에 온갖 곳하고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경남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가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부산같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도시조차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더 작용하는 이유가 아. 주변과의 생태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을 보시면 남해안이 사실은 이탈리아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아, 남해가. 근데 남해안을 이렇게 가는 버스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해안을 해안선 따라 해안 도로들 유명하죠. 도로를 유명하고 그걸로 네. 엄청나게 남의 돈을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관광 스팟을 전부 다 점으로 개발을 해요. 이게 면이 되고 띠가 돼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메가시티 구상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울경 정도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묶어주면 그거 깨졌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아.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혈관처럼 이어줘야 됩니다. 네. 그 지금은 부산이 경남 위에 고립돼서 떠 있어요. 아, 그래요? 마산 가는데 4시간 걸리니까. 아니, 부산에서 마산으로 4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수영해서 가? 그러니까 그 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루에 한 번 가나 그래도 없어졌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맞아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매어 타 보니까요.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대천 가잖아요. 한 3개 도시를 들렀다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밖에 못 가. 저도 버스 타면. 그 지방에 예를 들어 전라도 강연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쪽으로 가려면요. 네. 최적 경로가 뭐냐면 다시 천안에서 올라가야 돼요. 아, 기차로. 그래?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야, 이게 2023년에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연하러 다닐 때 아. 서울 집중을 막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도로를 서울로 향하게 계속 더 뚫고 있거든요. 문제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달라. 여기도 이제 아인슈타인께서 하실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쪽에서 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게. 네. 예를 들면 부산으로 일을 하러 못 가요. 4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네요. 차를 사야 네. 되는데 네. 그건 안 되죠. 그 국토부 장관 하실래요? 아니, 그 구상이 굉장히 큰 그림이 있네. 구상이. 전면 백지하시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여수에서 통영까지 그 배가 다녔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수 통영을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없어졌고. 고무되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 점선면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모든 그 개발들이 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선과 면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노선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타면 그 회사가 또 망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길이 네. 생기면 다닙니다. 네. 그래요. 이를테면 지금 그 SRT 생기고 나서 그 대구 경북 쪽 병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서울로 와버리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아. SRT 타고 굴러오니까. 그러니까 없던 수요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길이 뚫리면 수요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디로 뚫려가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잘 네. 들어야겠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고맙습니다. 그걸 또 왜 묻힙니까 네. 여기?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만 그러게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좀 네. 평소에 잘못 결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접을 필요가 있다.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안 되는 건 그만해라 이제.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예. 충분히 증명이 되는 증명됐잖아. 사실이 수십 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요게 교훈입니다. 알겠습니다. 확 와닿네요 오늘. 예.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